30살이 되던 해봄, 나는 이상하게도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직장에서 돌아와 화장을 지우기도 전에 오늘 하루 내 얼굴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지 되새김질하듯이 기억을 뒤적였다. 30이라는 숫자가 어깨에 살짝 눌러앉은 느낌이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놓치고 있다는 조바심이 같이 밀려왔다. 그날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수진이의 메시지를 받았다. 생일 파티니까 꼭 오라고, 이번에는 예쁘게 좀 차려입고 오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이 함께 적혀 있었다. 예쁘게 좀 차려입고 라는 문장이 그날 내 머릿속에 박혔다. 마치 그 말을 증명해야만 할 것처럼.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을 때 나는 평소의 나와는 조금 다른 내가 되고 싶었다. 회사에 갈 때 입는 무난한 니트와 검정 슬랙스, 편한 청바지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지루해 보였다. 눈이 멈춘 곳은 몇 번 안 입어서 옷장 구석에 숨겨놓았던 짧은 검정 스커트였다. 앉으면 허벅지가 거의 다 드러나는 길이. 몇 번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지만 결국 나는 그 치마를 침대 위에 올려두고 말았다. 오늘 하루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흰 블라우스 단추를 위해서 하나 더 풀고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재킷을 걸쳤다. 거울 속에는 평소보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내가 서 있었다.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묘하게 들떠 있었다. 이 정도면 과한 건 아니겠지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섰을 땐 괜히 치마 자락을 한 번 더 내려잡았다. 수진이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날만큼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음악 소리, 사람들 웃음, 알코올 냄새, 향초 냄새 섞여서 머리를 살짝 어지럽게 만들었다. 수진이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얘야, 오늘 미쳤다. 완전 달라졌네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했구나라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훑어보는 시선도 그날은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다. 그냥 이 방 안에 나도 존재한다는 증거 같아서. 그를 처음 본 건 거실 구석 와인 테이블 옆에서였다. 키가 크고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셔츠를 입고 있었다. 묘하게 주변이 정돈돼 보이는 사람. 내 시선이 자꾸 그쪽을 향하는 걸 눈치챘는지 수진이가 귀에 대고 말했다. 저 사람, 회사 동료인데 진짜 괜찮아. 착하고 성실하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나는 괜히 치마를 한 번 더 매만졌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의식되면서 동시에 그게 무기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부끄러움과 우쭐함이 뒤섞여 얼굴이 뜨거워졌다. 수진이가 우리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눈을 이렇게 오래 마주본 게 오랜만이었다. 그는 내 직업, 취미, 사는 동네를 하나씩 물어봤다. 질문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는 작은 부분까지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언급했다. 아까 말한 그 프로젝트 말인데 하면서. 그런 디테일이 그날의 나는 그저 다정함으로만 느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방 안의 소리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우리 둘만 유난히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웃었고 손짓도 커졌다. 손등이 가볍게 스쳤을 때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듯이 뛰었다. 그가 내 치마 쪽을 힐끔 보는 것 같다가도 다시 시선을 들어 눈을 맞췄다. 그 애매한 시선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그래, 이 정도라면 괜찮아 하면서.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택시 창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네온 사인이 번져서 도로 위가 물감 번진 그림 같았다. 나는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그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되짚었다. 그의 웃는 얼굴, 내가 했던 농담,
그가 진지하게 듣던 눈빛. 맨 마지막에 그가 말했다. 다음에 우리 둘이 따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살짝 망설이는 척하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나는 그 결정을 단순한 설렘으로만 기억하고 싶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빠르게 이어졌다. 퇴근 후 카페, 주말 영화관, 한강 산책, 다른 사람들도 다 해봤을 법한 흔한 데이트 코스였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늘 시간을 잘 맞춰왔고,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약속을 거의 어기지 않았다. 내가 과로로 피곤하다고 하면 비타민 음료를 사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누구에게 내놓아도 칭찬받을 만한 남자친구였다. 다만 아주 사소한 문장들이 가끔 마음에 걸렸다. 그날 파티에서 입었던 그 치마, 좀 짧긴 했어. 그래도 너니까 예쁘더라. 그 말은 칭찬과 지적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칭찬 쪽만 골라 들었다. 혹은 그랬다고 믿고 싶었다. 또 어느 날에는 너는 화장 옅게 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굳이 그렇게 진하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화장을 짙게 하고 나오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너무 좋아해서 말이 없는 거야 라고 해석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경고등은 깜빡이고 있었다. 내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 우리 사이가 깊어질수록 그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연인이면 서로의 일상을 알고 싶지 않겠나. 오늘 누구랑 점심 먹었어? 그 동료, 남자야 여자야, 메시지가 잦아졌고 통화 시간도 길어졌다. 가끔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다. 나도 불러주지 그랬어. 남자들 많았지. 그 말 속에 농담과 불편함이 함께 섞여 있었지만 나는 또 농담 쪽만 택했다. 우리는 1년이 채 안 되어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30을 넘기기 전에 안정되고 싶다는 내 마음과 책임지고 싶다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 꼭 맞아떨어졌다. 부모님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혼식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그날 파티에서의 짧은 치마 대신 이제는 순백의 긴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모습만 그려졌다. 결혼식 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했다.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때까지의 모든 작은 불편함들을 한꺼번에 지워버렸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다. 사회적 승인이라는 포장이 우리의 관계를 덮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온 첫날 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공기를 느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웃고 있는데 집안의 벽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았다. 더 이상 나는 내 집에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집만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숨 쉬는 방향이 바뀐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 퇴근 후 바로 수진이를 만나러 갔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휴대폰을 보니 그의 부재중 전화가 10번 넘게 와 있었다. 메시지도 여러 개였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누구랑 있어? 집 문을 열자마자 그는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순간 공기가 확 줄어들었다. 다음부터는 약속 있으면 미리 말해줘. 말은 그거였다. 하지만 그 말투 안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언제까지 있을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걸 어렴풋이 느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면 원래 이런가 보다. 서로 더 챙기고 더 신경 쓰고 그날 이후로 나는 약속을 줄이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줄었고 누군가가 만나자고 해도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나를 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했다. 역시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그 말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집이 점점 편안한 장소라기보다 지켜야 하는 의무와 규칙이 많은 공간처럼 느껴지는데도 언젠가부터 그는 내가 입는 옷에도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결혼했는데 치마는 너무 짧지 않아? 회사에 남자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몸에 붙는 옷을 입어야 해.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날 파티에서 입었던 짧은 치마를 떠올렸다. 그 치마를 입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가 곧바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옷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야. 내가 과민한 거겠지.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처음으로 명확히 틀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10시 조금 넘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나는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찰나 소파 쪽에서 그가 일어났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너무 강해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나는 길게 설명했다. 누가 있었고, 술은 얼마를 마셨고, 몇 시에 자리를 나왔고, 택시를 탔고, 영수증도 있으면 보여줄 수 있다고. 내 말이 길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더 차갑게 굳어갔다. 그 옷 입고 남자들하고 있었던 거야. 그가 내 상하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입고 있던 무릎 위까지 오는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어두운 것이 스쳤다. 직접적인 폭력이 시작되기 전 공기 속에서 먼저 변하는 어떤 기운.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이 이후의 모든 날들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나를 향해 날아왔다. 그리고 나는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와 처음 만났던 그 파티, 짧은 치마, 들떠있던 나의 웃음,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주 조용한 순간에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가지 말 걸 그랬다. 물론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폭력은 생각보다 빨리 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엔 밤마다 울고 다음날 거울 속 멍든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문득 깨달았다. 이건 내가 짧은 치마를 입었던 탓도 아니고 내가 웃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의 본 모습은 애초부터 그 안에 숨어 있었고 나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새벽 나는 조용히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빠르게 걸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더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이제야 숨을 다시 쉬게 되는 것처럼 가슴이 서서히 가벼워졌다. 날이 밝아오자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언젠가는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겠지.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날의 옷차림을 후회하지 않는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었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도 내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아가고 있었다.